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생선 손질하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연어가 마침 들어왔길래 오늘 연어 손질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연어 손질을 잘 하시는 우리 부장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6.7kg? 보통 사이즈네요, 그냥 연어. 이게 노르웨이산인가요? 네, 노르웨이입니다. 노량진에서 왔죠 이제. 근데 요즘에 와 연어 값이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예전에 한 2배 가까이 뛰고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이 항로가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물자 이런 게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연어를 안 쓸 수도 없고 마냥 쓰자니 그렇고 저는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자예요. 시작하시죠. 제가 지금 연어를 잡은 마리수마다 기본 하루에 한 2마리 이기꼴로 잡아도 10,000마리라고 하죠. 10,000마리 잡은 우리 송 부장님의 연어 해치쇼가 있겠습니다. 모든 생선들이 비닐을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닐이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이 비닐을 쳐줘야 되고, 저희 이제 일식에서는 이제 스키빗기라고 해서 원래는 깔끔하게 하는 정리하는 그 기술인데 칼로 이 비닐을 다 쳐요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비닐 칼로 긁어서 비닐을 떼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연어 같은 경우는 비닐이 작기 때문에 스키빗기 하면 저보다 좀 사이즈가 커가고 빠르게 하려면 이제 비닐 치는 게 아무래도 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비닐 먼저 쳐줄게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헤엄치는 거 같은데? 비닐을 쳐줄 때는 이렇게 오른손잡이의 경우 머리를 왼쪽,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한테 비닐이 안 튀어요. 더 안 튀게 하려면 물을 이렇게 살짝 틀어놔 주시면은 비닐이 튀지 않고 이제 흘러서 아래로 다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 칼 들어가는 자리들은 비닐을 확실하게 좀 쳐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부장님이 비늘 칠 짬밥은 아니라서 이 비늘을 되게 오랜만에 쳤을 거야 아마. 어깨 아파요. 아, 오랜만에 치니까. 보통 이제 일식당에 가면은 생선을 이렇게 밑손질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선 비늘을 친다든가 내장을 뺀다든가 아니면은 피를 빼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이렇게 포를 뜨는 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는 비늘이나 이런 지저분한 내장, 피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깔끔하게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전 처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를 뜨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어인데 초밥 몇 피스 딱 해갖고 먹어보면 어떨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질을 비닐을 다 이제 친 연어는 깨끗하게 이제 물기 제거하시고, 생선 포를 뜰 때는 물기가 최대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쪽도 이제 깔끔하게 이제 피 좀 제거해 주시고, 일본 말로 오롯이라는데 세장뜨기. 세장뜨기, 산마이 오롯이라고 하죠. 산마이가 세장, 오롯이가 뜨기. 기본적으로 이제 생선 머리를 이제 쳐야 되기 때문에 잡아주고, 안쪽에서 가마 부위랑 목 부위 살짝 잘라주시고, 돌려서 반대편도 살짝 머리만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해요. 이 턱살하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조림이나 이런 걸로 먹으면 괜찮죠. 구이도 괜찮고. 자,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일 경우 머리가 우측으로 가게 해주시고, 처음 시작이 배, 등, 등배. 기본적으로 생선을 포를 뜰 때는 배, 등, 배. 배를 먼저 하고 등을 하고 다시 등을 하고 다시 배를 하고 이런 순서인데, 연어는 사실 여기서부터 일자로 그냥 쫙 단칼에 하는 다이묘 오롯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다이묘 오롯이를 하게 되면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장점은 연어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살 수율도 많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뼈 쪽으로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 뼈와 살, 이 층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께가 사이에 살이 다 끼기 때문에 수율이 확 내려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묘를 하진 않고 저희는 산마이 오롯이. 보통은 이 큰 생선들이 시장 때 힘들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들쳐야 되고, 그러니까 연어도 그렇고 삼치도 그렇고 큰 거를 잡아서 이렇게 들다가 살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 등등 배 먼저 들어가는데 지느러미 위쪽으로 해서 칼이 먼저 타고 들어가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장점이 이런 식으로 뼈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좀 살 수율을 좀 높여주는 거고, 반대로 등 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느러미 요 위 라인으로 해서 처음부터 한 번에 훅 들어가시면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 라인이라 해서 살짝 요 부분만. 그러니까 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칼집만 내주는 거예요. 그걸 칼을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칼이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해가지고 살을 파먹을 수가 있죠. 그 뒤쪽 버트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뼈가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 뼈에 칼을 얹어주시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이제 느낌으로 들추면은 살이 깨지기 때문에 끝까지 척추 부위까지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 칼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래서 안쪽 반대편 아까 떤 부위 이 부위까지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죠. 크기 때문에 이걸 잡기가 되게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꼬리 쪽에 살짝만 칼집을 내죠. 그럼 손 이제 고리처럼 걸 수가 있어요. 연어 고리죠. 이제 여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묘처럼 뼈 위 척추만 이제 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가운데에만 붙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쪽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도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만 붙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부터는 단칼에 가도 괜찮은 거죠. 뼈를 이제 뼈도 솔직히 연어는 살짝 연합니다. 잡아주시고 배 쪽에 이제 아무래도 상처날 염려가 있으니까 배 쪽만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칼은 그대로 밀고 이렇게 뼈 위를 타고 올라가시면 끝까지 밀어주시면 이렇게 다이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깎여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끄고 뒷부분 또 등 그러니까 이제 배 등을 했죠. 그럼 다시 등, 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어가 살이 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요 라인만 한 번 더 들어가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따요. 뒤집어서. 네, 살이 밑으로 가고 뼈를 잡을 수 있게. 그러면 살을 안 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이 아무래도 깨질 염려가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일단 넣고 반대쪽만 이 부위는 살이 얼마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는 끝까지 들어가 주셔도 돼요. 이쪽은 완전히 이렇게 따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뼈하고 살이 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어차피 요 갈비를 따줄 때도 뼈가 위에 있어요. 그 느낌으로 딴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부분만 들어주고 바로 뼈가 위에 있어갖고 이게 들치기만 하면 돼요. 이 소리가 나게. 칼을 이 뼈 여기다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들쳐 올리면은 반대편도 이제 손실을 좀 적게끔 해서 반대편에 넘으면 이거 아까 이 부분 딴 부위가 있어가지고 따지면 반대로 이렇게 뼈만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똑같이 처음에 이거 딴 것처럼 잡아주시고 여기서 반대로 한 번에 가운데 뼈만 붙어 있는 상태. 붙어 있는 상태만 뼈를 이렇게 쳐주시면 자, 최대한 이렇게 해서 세 장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뼈는 요즘 연어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활용을 합니다. 연어 뼈 소금 뿌려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다음 손질 부분인데 이 가운데 이쪽 라인에 보면 뼈가 있습니다. 뼈. 이쪽 뼈가 아닌 이 가운데 뼈가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뽑아줘야죠. 이제 꺼내놓기라고 하는 이런 핀셋 같은 걸로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위에 이 라인 따라 가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 방향대로 그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안 보이는 데까지 깊숙이 있어요. 이 안쪽까지. 다음은 이제 갈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뱃살. 여기도 이제 칼이 처음에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뼈를 이제 위에 이제 뼈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먼저 들어가 주시고 이 라인을 타주시고 들치듯이.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내장이나 이런 데 붙어 있었던 부위가 이제 자리 잡고 있던 데여서 이런 거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이 막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요거 이제 비닐 밑에는 지방층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느러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 요 살 딱 떼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불필요한 이 막 부위를 좀 제거를 해주시면은 좀 연어가 좀 깔끔하게 손질할 수 있어요. 가장 제일 비싼 부위죠. 뱃살. 이 뱃살도 좀 잘라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따로 볶겠습니다. 이게 뭐 연어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3등분으로 해서 커팅을 할 거예요. 그 이유가 회로 썰기 좋은 상태까지 이제 만드는 거죠. 꼬리 쪽이 힘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질긴 부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위 이제 사시미로는 안 쓰고 좀 막기 종류나 뭐 이런 종류 용도를 좀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꼬리 부위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시미하고 이제 초밥용이나 이런 거 좀 재단을 하는데 보통 3등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완전히 긴 상태에서 손질을 하면 보관도 힘들고 썰기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써는 거죠. 보통 한 요 정도 크기. 그리고 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뭐 혈압육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요 부위는 이제 약간의 뼈도 살짝 어느 부분은 위에 지금 날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위도 이제 막기 종류나 이런 데는 진짜 좋고 이런 데는 이제 사시미 회용으로 이렇게 재단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등분수를 이렇게 나눠 놓고 어떤 부위로 초밥을 한번 줘. 초밥은 뱃살로 해야죠. 네, 아무래도 연어가 기름기가 좀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이런 껍질을 벗기실 때 티슈나 이런 거 좀 이용하시고 잡아주시면 좀 미끄럽죠. 자, 네, 이렇게 딱 벗겼을 때 뱃살 부분은 이런 하얀 살이 나와야 잘 뺏긴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붉은 살이 나와버리면 이 부분이 다 뺏겨진 거죠. 그러면은 이 기름진 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살하고 연어하고 껍질을 잘 분리하는 게 좋죠. 초밥용으로 저희들이 네타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생선을 떠볼게요. 넓게. 연어가 좀 살이 부드러운 이제 생선이기 때문에 두께를 너무 얇게 뜨시면 씹는 맛이 또 없어요 또. 보통 초밥을 질 때는 이제 자기 오른쪽에 밥을 준비를 하고 물은 이제 해서 쳐주잖아요. 쳐주는 이유가 생선을 질 때는 괜찮은데 밥을 질 때는 수분이 없으면은 이게 다 달라붙어요. 그것 때문에 이쪽에 골고루 물이 잘 퍼지라고 쳐주는 거죠. 폼 잡는 게 아니고 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살짝 겉돌아요. 이 정도가 됐을 때 밥을 동글동글 쥐어주는 거죠. 너무 많이는 주물르면은 밥이 딱딱해지니까 몇 알이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잡는 편이에요. 한 240알 좀 안 되게. 예. 저는 그러면 280알. 보통 그 기준이 어디냐면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요 두 마디예요. 딱. 조물조물 해주면 이제 밥의 모양이 잡히죠. 고추냉이를 살짝 얹으시고 밥을 살짝 얹습니다. 살짝 눌렀을 때 옆으로 위로 밥이 살짝 퍼지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어 해체와 연어 초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연어, 요즘에 정말 귀한 연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선에 간장을 살짝 묻혀서 제가 맨날 생선을 만지다 보니까 전 생선 잘 안 먹어요.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역시 비싸서 그런가? 그 다음은 또 다른 생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생선이든 댓글 달아주시면 깔끔한 설명과 깔끔한 시연으로 생선은 이제 송부장이 하는 걸로 정호영 생선 못 잡는다 하도 댓글 달려서 말만 하겠습니다.